안녕하세요. 34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4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들파였습니다. 항상 아들아들거리며 아들만 챙기셨고 저는 맞이고 딸이라는 이유로 매일 집안일을 돕고 동생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덜 아픈 손가락은 시집갈 때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은 6천만 원 정도와 남편이 모은 돈, 그리고 시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정말 작게 시작했었죠. 친정 부모님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까지 당신들이 뿌린 돈이라며 야무지게 챙겨가셨고요. 여기까진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인가 보다 했었고 무엇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인 줄 꿈에서도 몰랐었네요. 동생이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를 떡하니 해주시고 축의금도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 동생에게 전부 주셨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저는 살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때부터 조금씩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었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봤자 덜 아픈 손가락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부모님도 제가 그러든가 말던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올케가 딱 기본 도리만 하는 며느리더라고요. 명절 생신 때 말곤 일제 찾아가지도 연락도 하지 않고 가서도 무뚝뚝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친정에 잘 안 가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해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네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제서야 친정 부모님이 외로워졌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딸이 최고다. 아들은 무뚝뚝한데 딴 집을 보면 딸이 효도하더라. 하고 은근 챙겨주길 바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왜? 라는 생각밖엔 안 듭니다. 저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유산이 탐나지도 않고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어차피 재산의 대부분을 동생에게 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명절이 다가오니 며칠 전부터 친정 부모님이 또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는데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여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전에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며 잘 챙겨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시큰둥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잘한다 해서 부모님에게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저도 앞으로 딱 기본 도리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언제 오냐? 네 동생은 아직도 안 왔다. 너라도 빨리 와라. 하며 연락을 해오시는데 오후 늦게 가서 저녁만 먹고 바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걸 보고 황당해서 글을 올려보네요. 며느리가 싹싹하지 않으니 이제서야 잊고 지냈던 딸이 생각나는 건가 싶어 씁쓸할 뿐입니다. 추가입니다. 짧은 시간에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댓글 말씀처럼 제 돈을 동생 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는 걸요. 지난번에는 일본 온천 여행 이야기를 하시며 효도 여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아쉽든 제 돈이 아쉽든 그게 왜 이제 와서 아쉽냐는 겁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전처럼 잘해드릴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저를 키워주셨으니 그에 대한 보답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생신 때나 명절 때 찾아가는 정도이고 그 이상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친정에 가서 저녁만 먹고 바로 집으로 가려고요.
댓글들을 보고 저와 비슷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관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도 그래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낳는다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 제 부모라는 인간들입니다. 생전 연락이 없다가 식당 개업을 한다더니 무보수 일꾼이 필요해졌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딴 연락 기다리자고 번호를 안 바꾼 게 아닌데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사과할 줄 알았더니 일하러 오랍니다. 필요할 때만 관심이 있는 척하면 마음이 약한 딸들은 대부분이 또 챙겨드리는데 그건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장녀나 차별받는 딸들은 부모를 끊어야 행복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네요. 쓴이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끊어내세요. 두 번째. 예전에 자식한테 내쳐진 할머니의 사연을 봤습니다. 딸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후 재산을 아들한테만 싹 준 거예요. 딸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근데 유산을 독차지한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못 모신다고 내쳤답니다. 그래서 딸들한테 기대어 살려 했는데 딸들도 못 모신다 했다네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집이 아직도 있나 봅니다. 세 번째.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어쩜 100% 똑같죠? 용돈 챙겨줄 때만 딸이 최고랍니다. 좋은 거 귀한 게 있으면 제가 볼세라 시시하며 남동생네 가져다주고 저희 집에 오면 뭐 가져갈 거 없나 혈안이 돼서 뒤져보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결국엔 살던 집까지 남동생 사업 미천으로 다 밀어넣어 제 몫의 유산은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 보고 안 듣고 산 지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네 번째. 명절날 아들 내외가 안 오니 노인네 두 분이 적적해서 연락을 했나 보네요. 님 부모님은 절대 안 변할 겁니다. 아마 아들 부부가 오면 님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겠죠.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바라고 아들 며느리는 힘들까봐 아무 말 못하고 사는 겁니다. 저런 태도 때문에 늙고 돈이 없으면 아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할 말 하시면서요. 다섯 번째. 이건 노력한다고 바뀌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가족들한테 대놓고 돈은 동생에게 주고 나는 필요할 때만 찾냐고 물어보세요. 님도 할 말을 다 해야 후련해질 겁니다. 부모님 반응이 대충 그려지긴 하지만 한 번은 끝장을 봐야 부모님도 아쉬울 때만 연락해도 되는 애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유산을 아들한테만 주면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 돈도 돈이지만 내 아들만 챙기는 사랑의 크기 때문에 섭섭할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차별했는데 기본 도리는 왜 지키나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며느리 욕을 들어주고 같이 동조할 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본 도리도 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어디까지가 그 기본 도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잘난 아들과 며느리한테나 받으라고 하세요.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나마 돈을 뜯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